안녕하세요. 힐링 브레인입니다. 오늘은 자신이 ADHD이기를 바라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. 88페이지입니다. 미국의 파마시에 실린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과 브라운 대학의 합동 연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 연구는 ADHD 증상이 없는 건강한 학생들이 ADHD 치료약을 복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다양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진행된 테스트에서 학생들의 독해와 또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, 그리고 인지 기능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. 오히려 작업 기억력이 감소했습니다. 사용된 ADHD 약이 자극제죠. 각성제이다 보니 고양된 기분과 주의 집중력의 상승은 있었지만 설문조사에서 공부가 잘 된다, 집중이 잘 된다 라고 응답을 실제 했어요. 그러나 공부를 잘하려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신경인지적 기능들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. 결국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기분, 공부가 잘 된다는 느낌만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. 심지어 작업 기억력이 감소한 걸 보면서 약을 안 먹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된 걸 알 수 있었죠. 전 중앙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님인 이영식 교수님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예시를 들어주셨어요. ADHD 치료제는 헐렁한 나사를 조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보자. 이미 쫙 조여진 나사를 더 세게 조이려고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ADHD를 진단받는 우리가 ADHD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있죠. ADHD 지피지기 100점 불때 대화방의 대화를 보면 각종 부작용이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두통, 어지러움, 식욕부진, 불안감, 초조감, 우울함, 두근거림, 목마름 등등 먹고 싶어서 약을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모습으로부터 변화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겠죠. 약을 먹지 않고도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. 지금은 약을 먹지만 언젠가는 약 없이도 잘 사는 날이 오길 바라는 사람들도 역시 많습니다. 한번 처방을 받으려면 ADHD 진단 후 약효를 평가하기까지 나에게 맞는 약과 적정 용량을 찾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. 그리고서도 매달 한 번씩 병원을 내원해야 되죠. 또 그리고 그런 약을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저 역시 그럴 각오를 하고 있죠.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 먹는 걸 깜빡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 출근이라도 하게 되면 그날은 온종일 손에 땀을 쥐는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. 혹시 무슨 실수라도 하게 되진 않을지 전전긍긍합니다. 아침에 약을 먹으면 식욕도 뚝 떨어집니다.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게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래 나 살쪘는데 다이어트 해야겠다. 그러면 일거양득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저녁에 약효가 떨어지면 밤에는 폭식을 합니다. 이 외에도 수면장애, 기분장애 등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대화방에 언급된 것만 적어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. 물론 ADHD로 의심되면 당장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ADHD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아쉬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. 부작용들을 보면 오히려 안도를 해야 합니다. 아래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. 자, 책을 안 읽는 게 시력이 안 좋아서 못 봤던 거라면 당연히 안경이 필요하죠. 하지만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안경부터 무조건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시력은 좋은데 안경을 쓰면 오히려 책이 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책이 안 읽히는 데에는 시력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. 책이 읽기 싫거나 책이 어렵거나 너무 피곤하거나
네,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등등등 시력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. 자, ADHD인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생각처럼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 ADHD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봅시다. 병원에 가기 전에 ADHD 약만 먹으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. 그러나 약만 먹는다고 해서 ADHD인들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. 아까 뭐라고 했죠?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고양된 기분이 드는 것이라고 했죠. 원래 책을 읽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했다면 안경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.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책을 읽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좌절을 반복했던 사람이라면 안경을 썼을 때 안경이 제 역할을 합니다. 누군가 ADHD 약물 치료를 하면서 공부를 잘하게 됐다면요. 그건 ADHD 약을 먹어서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. ADHD 약을 먹고 공부를 진짜로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. 많은 양의 정보를 머리에 입력을 하고 복습하고 출력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. 내가 ADHD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ADHD이기를 바라면서 병원에 가려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.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?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그 마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. 자신이 ADHD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. 의사가 나에게 ADHD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 야호! 그렇구나. 나 ADHD 아니구나.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. 내가 약물 치료가 없이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. 혹시 병원에서 ADHD로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먹으려는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. 이제 남은 건 약뿐이야.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?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약을 먹는 거 말고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